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 지도교수인 오유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이란 선생님, 네, 간단하게 본인 랩과 그다음에 연구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연구실 소개에 앞서서 접근성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접근성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저희가 하는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연구인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접근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최대한 많은 수의 사용자라고 하면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최대한 많은 수의 사용자가 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용자가 더 특정 제품을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접근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의 경우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용자라는 거는 노령 인구,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 뭐 시각장애인들, 장애 특정 장애가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진도 준비했는데, 일단은 왼쪽 그림 사진을 보시면 일단 입구예요. 근데 계단밖에 없죠. 그래서 휠체어나 뭐 유모차를 끌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요즘은 패스트푸드 식당에도 많이 있죠.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티켓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버튼이 있다고 했으면 버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거를 손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누구라도 같은 정보, 같은 뭐 건물, 장소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뭐 웹 접근성을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웹 개발 쪽을 조금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랑 색깔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못 읽겠죠. 그래서 색깔 구분이 어려운 사람들은 듣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씨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작은 글씨를 못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읽기가 힘들 거고, 그렇게 또 멀리 갈 데 없이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은 아라비로 되어 있는 헬로 월드인데,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를 경우에 같은 헬로 월드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접근성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바로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경우는 그 직접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을 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손바닥에 어디를 클릭했는지 탭했는지를 가지고 특정 핸드폰에 있을 만한 아이콘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라서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아이콘이 있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게 뭐 음악 재생, MP3 플레이어다. 라고 하면은 그걸 매번 접근하는데 오래 걸리고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라고 터치 스크린에서 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읽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점이 있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손바닥에 손금이 닿는 걸 인식해서 특정 위치를 탭할 때마다 특정한 아이콘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오른쪽 비디오로 나오고 있어요, 위에. 그래서 실외 같은 경우는 GPS를 써서 이동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내 같은 경우는 GPS 센서가 정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실내에 길찾기 서비스를 도와주는 시스템도 다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음성으로 안내가 나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래서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가 아닌 그런 인쇄물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일단 비디오로 준비된 건 이렇게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했었고요. 대부분 이때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적인 정보를 웹상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상에 있는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스템도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소개한 활자 있는 거고요. 오른쪽 길찾기.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죠. 스마트폰 성능도 굉장히 좋고 이제 딥러닝도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내가 앞에 들고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를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는 시스템, 아니면은 또 이동을 할 때 뭐 횡단보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게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으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치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카메라를 항상 켜고 다니면은 어디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한 정보 그리고 아니면 물리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시각장애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교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어려운, 얼굴 표정 인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얼굴을 일단 검출한 후에 표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강현실 써서 좀 더 극대화된 정보를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개발한 적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하는 SNS를 즐겨 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하는 셀카 찍는 거가 시각장애인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우리는 뷰 파인더가 있어서 지금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런 프리뷰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얼굴 각도가 지금 얼짱 각도 맞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찍은 후에도 나중에 앨범을 통해서 내가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표정은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앱도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문화생활 향유를 시각장애인들도 정한이처럼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만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즘 웹툰도 많이 볼 텐데 웹툰은 그래도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특정 캐릭터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말주머니 안에 글자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각장애인들도 같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화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사진만 봐서 뭔지 모르실 텐데 일단 만화 이전에 먼저 시작한 게 미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었어요. 그래서 미술 작품, 미술관에 가서 큐레이터랑 같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정보에 일단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매번 미술관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든 미술 작품이 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도 이 만화책 보듯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온화한 미소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얼굴에 눈, 코, 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세는 어떤지,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객체 하나하나 별로 나눠서 사람들이 손으로 마치 그림을 만졌을 때처럼 내가 어디를 만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하는 걸 터치스크린 버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터치스크린에 그림이 띄워지면 내가 직접 손을 만지면서 그림을 알 수 있게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왼쪽에 보는 게 제가 웨어러블 기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은 안 쓸 장비잖아요.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 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이런 특수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쓰는 거 똑같이 쓰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장애가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음성인식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는 중에도 문자 직접 치면 위험하니까 음성으로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달리티를 여러 개 줘서 그래서 시각이 편한 사람은 시각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음성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은 음성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장비로 같은 하드웨어로 여러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한테 맞는 모달리티를 써서 그러니까 뭐 시각 채널이든 청각 채널이든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접근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연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XR에서 뭐 익스텐드 리얼리티에서 뭐 AR, VR, 뭐 MR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기기가 따로 있기도 하고 또 그 건물 내에 VR 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행도 감지가 되는 기기도 센서도 다 있고요. 그래서 내가 증강현실 쪽도 관심 있는데 접근성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쪽도 접목해 볼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스처 쪽을 원래 제가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스처 몸짓 인식.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들 전신을 장착하는 센서를 가지고 몸짓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나는 관심 있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기기도 있고 이제 제가 지금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어펙티브 컴퓨팅이라서 아까라고 감정 컴퓨팅 이쪽을 하기 위해서 뭐 뇌파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뭐 스트레스 레벨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헬스케어 쪽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일단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데 좀 더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거 하고 싶다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런 것도 어떤 거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라서 나는 이런 쪽도 관심 있는데 이것도 HCI가 쪽인지 아니면은 접근성을 접목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일단은 저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주제를 한다는 뜻은 일단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부터 연구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만 해도 바쁜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연구만큼 동기부여가 잘 되고 결과물이 잘 나온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최대한 이끌어서 지도를 하려는 편이라는 게 최대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만화 접근성도 사실 그 친구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 평상시 뭘 좋아하느냐 물었을 때 자기 만화 보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시작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이 또 제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두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사에도 썼지만 출퇴근을 제가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일단 집에서 해도 충분히 결과를 잘 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카페에서 일하는 편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는 것만 잘 지켜오면은 집에서 일을 하든 출근 아예 안 하든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게 학생들한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받는 질문이 출퇴근 언제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일단은 그 외에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 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선정돼서 일단 그로 인한 조교 수업 쪽을 하면은 등록금이 다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제가 가상현실 관련된 과제나 뭐 접근성 관련된 과제 비용으로 인건비도 다 주고 있어서 저희 학교가 좀 등록금이 좀 높은 걸로 유명하던데 일단 그런 것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학술대회 지원이나 아니면은 인턴십 특히 해외 인턴십 같은 경우 제가 일단 면접을 통과해야겠지만 연결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인데 좋은 시간 내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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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